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 데이터베이스 어떤 연결 정보 등을 이쪽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파일에서 뉴 데이터 소스로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앞서 강의에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소스 작성해 놓은 것을 다시 좀 더 새롭게 뉴 데이터 소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렇게도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차피 이제 똑같이 뭐 뉴 데이터 소스라고 해서 뭐 전혀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이제 히카리만 이렇게 이제 더 이제 적어 주시면 돼요. 요 데이터 소스하고 데이터 소스 다음에 점 찍고 이제 히카리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우리 이제 히카리 CP를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뭐 히카리 CP, CP, 그렇죠? CP 뭐 이런 어떤 용어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여기서부터 강의 이렇게 이제 콕 찍어서 여기서부터 강의 보시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따로 어떤 이제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그 이론 관련된 부분 하는 부분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실습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드리고 뭐 CP가 이제 뭐고 이제 뭐의 약자고 이런 거 설명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히카리 CP가 뭐지? 이러시는 분들은 혹시 있으시면은 앞에 그 어떤 이론 관련된 강의 이제 해놓은 걸 먼저 보시고 이렇게 다시 실습하는 강의를 이렇게 이어 보시는 게 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소스 그 위에서는 이제 URL 이렇게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점 찍고 이렇게 히카리 치고 또 히카리 치면 또 좀 저렇게 나오죠. 뭐가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서 히카리 점 찍고 그 다음에 JDBC URL 여기 밑에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JDBC URL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위에서처럼 우리 이제 JDBC 땡땡 MySQL 땡땡 로컬호스트 위에 거 보세요. 3306이죠. 3306 3306 다음에 뭐요? 이제 멤버 오토 리커넥트는 추루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서 또 이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정보들을 또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고자 이제 한다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작성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서버의 어떤 타임존 같은 거를 UTC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자 한다면 뭐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가지 좀 적어 보면은 유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유니코드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유주 유니코드 해가지고 얘도 옵션은 이제 추루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캐릭터 같은 거 그죠? RACTER 그죠? 캐릭터 인코딩 이런 것도 뭐 이제 UTF-8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UTF-8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됐죠? 맞죠? 네, 여기 CHA, 그죠? RACTER, 인코딩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유즈, 유니코드, 옵션 설정하는 부분.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기본이 이제 추루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략을 해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캐릭터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이 뭐 이제 UTF-8이 이제 아니고 이제 다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UTF-8로 이렇게 그냥 UTF-8로 해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대문자로 UTF-8 우리 이제 HTML 같은 거 이제 작성할 때 뭐 이렇게도 이제 작성하니까 뭐 이렇게 해놔도 되고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해놓고 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여기다 이제 뭐 히카리, 우리 뭐 이렇게 그 히카리라고 이제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소스 그 정보를 읽어 드릴 때, 이게 보시면은 데이터 소스 지금 하위에 그 히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위에 우리 이제 앞서 강의에서 이제 뭐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만 뭐 해놓으면은 이런 어떤 관련된 어떤 정보를 이 데이터 소스 하위에 있는
그 히카리 쪽에서 읽어드리지를 못해요. 우리 이제 히카리 CP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죠? 히카리 CP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히카리 CP를 사용해서 이런 어떤 데이터 소스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면은 히카리 쪽에서 뭐요? 읽어드리지 이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뭐요? 명시적으로 데이터 소스 하위에 이렇게 이제 히카리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적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좀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스프링 데이터 소스 URL이라고 그냥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 데이터 소스하고 점하고 이제 URL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히카리 CP 같은 경우에는 히카리 점 찍고 여기가 URL이 아니라 JDBC URL. 네. 그러니까 요 그 키워드로 이미 그 히카리 CP는 뭐예요? 요것도 이제 JDBC URL로 이게 그 예약된 어떤 그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렇게 요 이름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URL 적어주시면 안 되고 JDBC URL로 이렇게 적어서 받아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바뀌는 거죠. 여기서 얘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이제 고민하실 거 없고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점 찍으면은 여기 나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히카리 점 찍고 JD만 쳐도 JDBC URL로 나오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되는 거죠. 네, 요거 마저 이제 다시 해놓고 자 서버 타임존 UTC 캐릭터 인코딩 UTF-8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적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소스 자 데이터 소스 이제 정보를 자 읽어 드릴 때 자 해당 이제 요 데이터 자 데이터 소스 하위에 그죠? 데이터 소스 하위에 요 히카리 네, 요 히카리를 자 읽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 소스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 소스 관련된 정보들을 자 히카리 내부로 자 옮겨서 새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놔도 알아서 뭐요? 이렇게 이제 히카리 쪽에서 이제 정보를 자 읽어드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이제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소스 요 정보를 읽어드릴 때, 자 히카리를 이제 읽어드리지 이제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요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이제 히카리 요 데이터 소스 하위에 자 히카리 자 내부에서 내부로 이제 옮겨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새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이제 URL 같은 경우에도 자, 요 히카리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URL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이름으로 이제 받으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이름도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자 URL 경우도 뭐요? 이렇게 자 히카리 CP는 뭐예요? JDBC URL 그죠? 이런 JDBC URL 이라는 자 지정된 이름으로 뭐 이제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정된 이제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기존의 URL에서 JDBC 자 URL로 변경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막 작성할 때는 여기 점 찍고 뭐 JD 요 정도만 입력하면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JDBC URL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뭐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어찌되건 이런 어떤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제 히카리 이렇게 이제 넣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이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요. 나머지도 자 이런 부분에다가 아까 이제 밑에다가 이제 작성하는 부분에서 다 이제 히카리만 적어 주시면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 하위에 히카리 해갖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네. 자 스프링 자
자, 데이터 소스 점 뭐요? 자, 히카리. 자, 히카리 점하고 그 다음에 유저 네임 바로 나오죠? 그때 엔터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프링 데이터 소스 점 히카리 점 그 다음에 패스워드. 패스워드 뭐 히카리도 보면은 뭐 풀네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돼요. 패스워드 해 주시고 소스 그 다음에 히카리 점 그 다음에는 드라이버 그쵸?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자 위에서 이제 했던 것처럼 com 점 네, mysql 점 cj예요. cj 점 jdbc jdbc 점 드라이버 대문자예요. 요 d는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유저네임은 자 루트,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1234 ASDF. 네. 이렇게 패스워드 작성하는 사람은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전체 보기 되니까. 자, 이제 위에 게 기존에 이렇게 작성해 놓은 건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뉴 데이터 소스로 자, 이제 필요한 것들 이렇게 좀 작성해 놓고 네. 자, 뭐 서버 타임존, 캐릭터 인코딩 자 이렇게 해놓고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 다음에 드라이버 자,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새롭게 데이터 소스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그럼 이제 서버를 다시 이제 리스타트 자 이제 시켜서 자 이제 스타트를 이제 해볼 건데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왠지 또 이렇게 물으면 뭐가 안 되나 또 이런 어떤 그 눈치가 또 이제 좀 빠른 분들은 네 그건 좀 느낌이 있죠. 뭔가 쎄한 느낌이 있어요. 네 질문이 네, 우선은 뭐 한번 스타트 시켜 보죠. 네 스타트를 시켜 보면은 자 쭉쭉쭉쭉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네 뭔가 예 쎄한 느낌이 있는 것처럼 뭐가 안 됐어요. 그죠? 제대로 스타트가 되지 않고 또 이제 오류가 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분명히 크게 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타를 보세요. 오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잘 살펴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특별히 이제 오타가 이제 없다라고 이제 한다면 우선은 다시 한번 이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기존에 어떤 데이터 소스 작성한 걸로 해보시고 이거는 되는데 왜 이건 안 되지? 이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제 비교를 좀 이제 해봐야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자 우리 이제 뭐든지 비교할 때는 자 기존에 최대한 잘 되던 부분까지를 체크해 보는 게 좀 필요해요. 아 이렇게 작성했을 땐 잘 됐는데 서버가 잘 스타트가 됐는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라는 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음? 자 저장을 하고 다시 리스타트 자 보니까 이제 위에 이제 그 관련된 아까 뭐 경고 하나 나오는 거는 이제 매퍼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어찌됐건 스타트가 잘 됐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스타트가 서버가 에러 없이 잘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은 왜 안 되지? 자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음. 자 다시 한번 되나 안 되나 다시 한번 또 리스타트를 해볼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아까도 안 됐었으니까 지금 뭐 특별히 뭐 수정한 것도 없는데 될 리가 없죠. 어찌되건 계속해서 뭔가 오류가 지금 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참 뭐 그 진도 하나 이렇게 나가기가 정말 힘들죠. 네, 데이터베이스 연동은 뭐 하나 이렇게 산을 넘으면 어, 또 뭐가 이제 부딪히는 게 나오고 또 그거 약간 넘으면 또 부딪히는 게 나오고 네, 계속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쉬운 게 없다라는 이제 말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만 그래요. 처음만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어떤 시행착오들을 잘 넘기시면은 나중에는 뭐 이런 거 설정하고 뭐 이제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그냥 금방 이렇게 숙달되면은 이제 금방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근데 또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치고 갈 수 있는 것들 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자꾸 뭐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왜 이러냐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히카리 CP라는 건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잖아요. CP라는 게 뭐예요? 음? CP. CP라는 거는 커넥션 뭐예요? 풀이에요, 풀. 이거 이제 더 이상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앞에 이론 강의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관련된 어떤 이런 어떤 용어에 대한 어떤 이해, 또 CP가 하는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다 이제 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이런 어떤 실습 강의를 보셔야 돼요. 자, CP라는 게 이제 커넥션 풀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풀 데이터베이스 내에 이렇게 뭐요? 미리 이런 어떤 커넥션을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네, 모아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요청이 들어올 때 내가 꺼내서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줬다가 다 쓰면 다시 뭐요? 회수하는 거죠. 그게 이제 CP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미리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해 놓은 커넥션 객체를 미리 생성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쵸? 요거, 요것들을 담아 놓는 웅덩이. 네, 수영장이라고 했잖아요. 수영장. 풀. 이런 이제 웅덩이 수영장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담아 놓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이제 커넥션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데이터 소스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안 되고, 자, 이런 걸 가지고 뭐예요? 좀 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그런 어떤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일에서 이제 자바 관련 그 클래스 파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어떤 데이터 소스, 자, 이런 어떤 정보, 연결 정보들을 가지고 뭐예요? 커넥션, 실제 데이터베이스하고 뭐예요? 이런 어떤 정보들이 정상적이라면은 접속이 잘 되어질 거 아니에요, 연결이. 그렇게 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해서 그런 어떤 커넥션 객체들을 생성해서 이 히카리 풀 쪽에 연결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src 자바, 자, 여기 이제 자바 파일들 이제 만들어 놓는 곳에, 자, 이제 컴 테스트보드 2, 자, 이런 어떤 패키지 폴더가 있는데 요거 지금 하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결국은 이 그 테스트보드 이 프로젝트 그 안쪽에다가 우리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과 관련된 어떤 이제 폴더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각 이제 폴더 밑에 또 이제 필요한 어떤 파일들을 만들어 놓고, 네,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해 놓고 우리 어떤 데이터베이스 연동 작업을 할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각각의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이 정보들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제 패키지 폴더 하위에다가 어떤 이제 환경 설정 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그 폴더 밑에 또 환경 설정 이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 연동 관련된 그런 어떤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을 자바 이제 클래스 파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연동을 이제 좀 해줘야 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우선은 이쪽은 자, 이렇게 데이터 소스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자, 이렇게 입력해 놓으시면 이제 되는 거고, 이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 쪽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그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좀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어떤 폴더나 이제 파일 어떤 파일들이 이제 필요한지, 네, 이제 그런 것들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STS 이 도구 툴 있잖아요. 여기서 어차피 이제 여기서 할 건데 그 전에 뭐 이제 A4 종이나 또는 뭐 메모장 같은 이제 그런 데서 이 폴더하고 파일 구조가 어떤 것들을 만들고 생성해야 할지를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 좋아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아요. 네, 지금 이제 처음 이런 그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폴더들을 만들고 또 어떤 파일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몇 개 있어요. 네, 그 몇 개 있는데 몇 개가 한 뭐
뭐 이제 파일만 보면은 어찌됐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한뭐 10개가 이제 그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 종이에다가 뭐 메모장이 돼도 그 상관없고, 어찌됐건 한번 쭉 필요한 파일들 또 필요한 폴더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내가 우선 머릿속에 좀 이제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 뭐 암기라는 표현보다는 어차피 이제 그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은 사실 내가 이제 암기하기 싫어도 나중에 자꾸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냥 그 루틴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네, 그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루틴을 어 그냥 뭐 내가 암기하기 싫어도 자꾸 하다 보면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외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쪽에 이제 뭐 각각의 이제 뭐 src 이제 메인 자바 또 리소시즈 자 이제 테스트 자바 src 테스트 자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 이제 필요한 것들인데, 각각의 이제 어떤 폴더들을 만들고 어떤 또 파일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구성을 하고 배치를 자 이렇게 이제 해야 하는지, 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 우리 이제 종이를 꺼내 놓고 또는 뭐 이제 메모장 같은 거 꺼내 놓고 한번 이렇게 이제 수기로, 네, 수기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필요한 어떤 폴더 파일들이 뭐가 있고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보고 나서 다시 이 STS 결국 이제 실습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STS 툴에서 이제 실습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 보면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좀 이제 바뀌었는데요. 자, 제가 이제 그 메모장을 저는 이제 꺼내 놓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메모장 말고 뭐 A4 종이 있죠. 네, A4 종이 하나 이렇게 이제 꺼내 놓고 뭐 이제 볼펜으로 제가 여기 이제 작성하는 자 이런 것들을 우선 이제 강의 보시고 나서 A4 종이에다가 한 볼펜으로 3번 정도 3번 정도 똑같이, 네, 똑같이 작성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어떤 이제 실습 강의 이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처음 이렇게 그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도 처음 사용하시고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처음 사용해 보시고, 네, 특히 이런 분들은 꼭 한번 그렇게 해 보시면은 정말 공부에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이제 그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이 처음 뭐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폴더나 파일 이 구조, 구성, 배치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죠. 헷갈리고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한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특히 이제 마이바디스 같은 것도 처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게 뭐 SQL 콜이면은 뭐 저쪽 XML 파일 따로 맵법 파일 만들어 갖고 이것도 왜 이쪽에 있지 하면서 막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어떤 폴더 파일 그런 어떤 이제 구성이나 배치를 이렇게 한 3번 정도 종이에 이제 써 보시면은 이제 좀 머리에 이렇게 좀 그 이제 암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차피 이제 실습을 이제 계속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제 연습을 해 보시면은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 루틴. 네, 데이터베이스 이제 연동하는 그 루틴이 그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이제 외우기 싫어도 그냥 외워져요. 네, 그러니까 처음만 우리 이제 처음 할 때는 뭐든지 다 그 생소하고 또 헷갈릴 수밖에 없죠. 네, 더욱이나 이 프레임워크 하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것들은 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이제 처음 보시면은 이렇게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따로 제가 이렇게 이제 메모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구조, 네, 숲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숲을 보시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꼭 종이에다가 한 몇 번 이렇게 써 보시고 이제 그 다음 어떤 실습 강의를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을 정말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